안녕하세요. 저는 간장조혈내과 장은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방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준비하기 전에 그 주위 분들에게 지방간 하면 뭐가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술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 술을 거의 드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지방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맨 처음에 이 질환이 과연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임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낮 시간 동안에 예전 시대와 달리 이렇게 좀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머릿속에 우리 집 근처에 맛집은 어디 있지? 내일 회식으로는 뭘 먹지? 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실 텐데요. 현대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최근 지방간 관련된 유병률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년 새 3배 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노출되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과연 무엇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지 그 정의를 좀 보면요. 처음에 간에 이렇게 단순하게 지방만 축적되어 있는 단순 지방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다 보면은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섬유와 이런 병변을 일으키는 그런 지방 간염도 있고,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복수나 황달까지 동반될 수 있는 간 경변증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을 제때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간암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간암에 대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간암의 주 요인이 아까 이제 심재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 B, C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부분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최근 이 지방간 때문에 생기는 간암이 증가하면서 학계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 이렇게 이제 원인이나 기전은 다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분들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하고 이 지방간하고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은 이 두 질환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줍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습담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체액을 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진액이 뭐 과도한 식습관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이제 운동을 좀 너무 안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습담이라는 병리적인 어떤 물질로 변하게 되고 이런 습담이 간에 이렇게 축적이 될 때 저희는 지방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간 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이제 이 질환은
물론 당장 환자분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지방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좀 치료나 관리를 제때 잘 하지 않으면 강경변이나 간암까지도 좀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간에 지방이 이렇게 끼어 있게 되면은 그런 대사 처리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콜레스테롤 담석 또는 당뇨, 혈전 등 이런 문제들이 좀 파생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조기에 좀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지방간 질환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질환 발견의 기회가 굉장히 낮고요. 또 다행히 질환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좀 질환을 좀 가볍게 여기셔서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뭔가 좀 불편한 증상도 있으시고 하셔야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게 되는데, 이제 조금 증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좀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 질환을 건강검진에 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체성분 검사라든지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보다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라든지 기타 좀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된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 아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바로 살을 빼는 겁니다. 이제 이 질환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너무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한다던가 아니면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결국은 먹는 음식을 조절한다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대사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계신 지방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관련 약물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지방간을 습, 열, 담의 문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열을 좀 꺼주고 습을 잘 돌려주고 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재로 저희가 쓰는 약이 인지노라는 약재입니다. 최근 저희 교실에서 이 인지노의 효능을 입증한 3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요. 실험을 한 결과 인지노가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기존에 인지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리뷰를 해봐도 이제 지방간과 관련해서 항산화라던가 항염증, 항섬유화, 더 나아가 항암 효과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지노 외에도 텍사, 구기자, 단삼 등 여러 가지 약재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 그렇게 한약 처방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런 한약 치료 외에도 좀 환자분들의 식욕 억제에 도움을 드리는 이침이나 또는 복부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전침요법, 그리고 지방 대사를 좀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기공요법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의학적 치료로 저희 이제 과에서 지방간이 호전된 케이스 2건을 소개를 드리면요. 왼쪽 이분은 비만인 청소년 지방간 환자분이셨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4달 동안 한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얗던 지방간이 깨끗해지고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호전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분은 이제 지방간을 진단 받으시고 좀 운동을 하시라라고 권유를 받으셨는데 휠체어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운동이 좀 힘든 여건이었는데요. 저희 과에 오셔서 약을 드시고 간이 깨끗해지고 간 수치가 호전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약물을 꼭 평상시에 잘 챙겨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든 없든 지방간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좀 전에도 좀 강조드렸듯이 좀 살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체중의 한 10% 정도를 빼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되 일주일에 1.6kg 이상 좀 너무 급격하게 빼시면 오히려 지방간이 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 일단은 먹는 양을 좀 줄이셔야겠죠. 그래서 좀 먹는 양의 지금 드시는 양의 4분의 3 정도로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시고 흰 쌀밥보다는 좀 잡곡밥으로 드셔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 무산소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크게 상관이 없고 운동을 해서 크게 체중 감량이 되지 않더라도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땀이 촉촉히 날 정도 하루 30분 이상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낮에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좀 중간중간 서서 일을 하는 것도 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간은 정말 인내심이 많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좀 미리미리 간 건강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